한겨울의 새벽을 여는 꾼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깊어가는 겨울의 중심에서 대물 감성돔을 향한 희망으로 계절을 앞서가는 사람들. 내것 니것 을 도우며 갯바위로 향하는 꾼들의 모습에서 낚시인들의 정을 느끼게 한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으로 갯바위에 서 있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꾼이라 부른다. 테크니션, 오늘 그 7번째 바다가 시작된다. 테크니션 7번째 함께하는 바다 추자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5회째였나요? 3일간의 추자도 일정 중에 약 4시간밖에 낚시를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다시 찾은 추자도지만 오늘 역시 기상이 흐락치 않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손이 낚싯대에 쩍쩍 달아붙는 강추위에 매서운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바람은 많이 불지만 주의보가 떨어져서 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낚시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일정 동안 시즌을 맡고 있는 추자도의 대형급의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프로, 지난 추자도 출조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다시 한번 추자도 갯바위에 선다. 하지만 오늘의 기상 역시 쉽게 자리를 내어주진 않을 모양인지 매서운 바람이 시작부터 낚시를 힘들게 한다. 자, 제가 내려 있는 이곳 사자머리 쪽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저 여가 사자머리 앞에 있는 병풍여가 되고 저는 사자 발톱자리라는 포인트에 도착해 있습니다. 갯바위 생긴 걸 봐서 사자 발이 위치한 쪽에 있기 때문에 비축비축 솟아서 사자 발톱이라는 재밌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특급 포인트죠. 사자섬에서는 1급 포인트로 분류가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낚시는 들물에 고풀에서 받쳐서 흐르는 조류가 왼쪽으로 뻗어줄 때 그 조류에 태워서 저 병풍여와 제가 서 있는 자리에 그 사이 수중여가 덤성덤성 박혀 있는데요. 그쪽으로 들어갈 때 입질을 받는 아주 대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여건은 이길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조류는 왼쪽으로 가는데 채비는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있을 정도로 조금이 좋지 못합니다. 1호치를 쓰다가 단번에 2호치로 바꿔버려서 찌가 약간 물속에 잠기도록 해서 그나마 미약한 조류라도 흘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류, 이 바람으로서는 채비를 전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옮길 만한 포인트도 시기를 놓친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오전 낚시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낚시는 아무래도 기상과의 싸움일 것 같다. 포인트를 옮기기에는 주말이라 빈자리가 있을 리였고 바람을 이겨보기로 마음먹은 박진철 프로는 추위와 바람이라는 두 겨울 괴물과 승부를 한다. 오늘 시작하는 전체적인 채비 구성 낚싯대는 1호대 줌대를 선택을 했고요. 3000번 릴이 달려 있습니다. 원줄은 2.5호 원줄, 목줄은 2호줄로 시작을 하고요. 아침에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3제로 완전 장길 채비를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만 원줄이 밖에 조금만 나와 있어도 바람이 지금 너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채비 전체가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래서 3제로찌로 이길 수 없는 바람이기에 완전히 반대로 고브릭 반유동 채비 지금 2호찌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고 조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채비가 조류를 타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조류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겨울 정말 춥네요. 영하의 기온에 바람까지 이렇게 세차해 보니까 제가 낚싯대에 손이 적적 달아붙는데요. 서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미끼 밑밥 잘 녹여온 미끼 밑밥이 다시 얼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여기 있는 미끼 완전히 얼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깐새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낚시를 못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추워도 추워도 너무 춥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바람까지 가세한 추자도 갯바위는 박진철 프로를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하는데, 과연 그는 오늘 감성돔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지켜보기로 하자. 낚싯대를 잠시 접었습니다. 날씨가 예보상이 점점 좋아지는 날씨라서 조금만 견디면 바람이 좀 죽지 않을까 싶었는데 온 바다가 지금 하얗게 덮이고 있습니다. 손 전혀 막 감각이 없는데요. 낚싯대를 좀 접고 바람이 조금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프로, 결국 낚시를 잠시 쉬고 바람을 피해 물러서고 만다. 조건이 허락하기를 기다려보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결국 오전 동안 낚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낚싯대를 접는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장비를 정리하고요. 배가 도시락 가지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포인트를 한번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 정리를 하고 자리를 옮기는데, 바람을 피해 자리를 잡은 꾼들로 갯바위는 자리 잡을 틈이 없는 듯하다. 가까스로 포인트에 하선한 박진철 프로는 오후 낚시에 승부를 걸게 되는데, 겨울철의 짧은 오후 낚시를 기대해본다.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 같은 사자섬인데요. 사자 머리 쪽에 있었죠. 지금은 사자 꼬리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제가 내린 이 큰 연대요. 제주여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이고, 아직 제가 오전 들물 낚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끝들물이 조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썰물, 오후 썰물을 보기 위해서 제주여 사자 꼬리 보는 쪽 낮은 자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추자를 찾을 때마다 여러 번 내려봤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요 꼬리 쪽에서는 A급 포인트로 분류되는 곳이고, 아직 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 위에서 끝들물 상황, 들물 포인트 잠시 낚시를 해보고 조류가 바뀔 시점에 재빨리 넘어가서 초썰물부터 중썰물까지 오늘 오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포인트의 상황은 그래도 낚시를 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듯한지, 오전 낚시의 황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박진철 프로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새로운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낚시, 그의 확률 낚시를 믿어보자. 이 제주여는 썰물이 시작되는 이 발밑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은 아마 냉장고라는 이름을 붙여야 될 정도로 오종불문하고 입질을 하는 곳인데요. 제가 지금 위치한 이 반대쪽 이쪽 들물 포인트는 수심이 가까운 데는 4m 정도 나오는 데도 있지만 낚시를 하는 포인트는 20m가 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수심만 보더라도 또 주위 물꼬리 촥촥 뻗어주기 때문에 대물 참돔이 잘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썰물을 시작부터 제대로 보기 위해서 조금 먼저 들어왔는데요. 들물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있게 뻗어주니까 물사리로 봐서는 1시간 정도는 끝들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돔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지만 물색이 오늘은 참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물색이 아니네요. 밤새 또 오전 내내 강하게 불은 이 바람이 물을 아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감성돔, 참돔, 어떤 어종이든 상관없이 1시간 정도의 보너스 타임이니까 낚시를 하고 제대로 된 썰물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피해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은 낚시를 힘들게 한다. 웬만한 바람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박진철 프로지만 오늘은 그의 동작도 꽁꽁 얼어붙은 듯하다. 초썰물 2시간에 승부를 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박진철 프로. 그 시간을 기다려보기로 하자. 릴 찌낚시를 하면서 어종을 불문하고 채비의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채비의 밸런스는 꾼의 손에서 시작되는 낚싯대부터
천명 역할을 하는 바늘까지 전체적인 채비의 구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얇은 줄, 얇은 낚싯대로 더욱 강도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닥층 위주로 이루어지는 감성론 낚시에서 잦은 미끌림에도 채비 손상 없이 낚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채비의 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약 10년 전에 채비의 밸런스를 이야기하면 마치 기본처럼 사용하고 있던 원줄 3호에 밑줄 1.5호. 자, 그런 구성은 잦은 미끌림 때 채비를 강하게 당기더라도 채비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목줄이 먼저 터지게 하는 원줄은 좀 강하고 목줄은 좀 약하고 하는 그런 구성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각종 장비가 발전하고 또 꾼의 낚시 기법이 발전해가면서 지금 근래에 생각하는 이 채비의 밸런스와는 좀 다소 차이가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릴지 낚시의 채비의 밸런스, 이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실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의 밸런스 언젠가 한번 꼭 상세하게 다뤄보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갯바위 릴지 낚시에서의 채비 밸런스의 개념, 자,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낚시 방법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채비 밸런스의 개념, 그리고 채비 밸런스의 변화, 시대적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 밸런스,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와 제가 사용하는 밸런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비 밸런스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채비 밸런스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보면 채비 손실의 개념과 채비 강도의 개념, 그리고 채비 조화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채비 손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지 못했을 때 채비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원줄 3호에 목줄을 같이 3호를 썼다. 그렇게 해서 미끌림이 생기게 된다면 아마 10번 중에 9번은 심하게 당겼을 때 원줄이 터져버려서 채비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채비 손실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꾼들은 같은 굵기일 때 원줄이 약하게 되죠. 따라서 뭐 3호 원줄에 2호나 3호의 강한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뭐 1.5호나 1.75의 목줄을 사용해서 미끌림 시에 인위적으로 심하게 당겼을 때 목줄이 터져줌으로써 채비는 보조에서 올라오는 그런 밸런스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채비 강도의 개념이란 3호 원줄과 1.25 목줄을 사용했을 때 원줄은 강도가 많이 남아있지만 목줄은 1.5의 약한 목줄 강도만 당기지더라도 쉽게 목줄이 터져버리는, 그래서 채비 전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강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본다면 원줄 2호에 목줄 1.5를 단 상태에서 낚싯대가 예를 들어 뭐 3호 낚싯대를 쓴다. 그러면 밸런스가 맞지가 않겠죠. 그런 강도의 개념을 낚싯대와 채비 전체의 강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밸런스, 그 강도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채비 조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5호 목줄을 사용하고 5호 원줄, 5호 원줄과 5호 목줄이 사용된 아주 강한 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6에서 7g 밖에 되지 않는 소형의 찌를 사용한다든지 또 뭐 5번에서 뭐 8번 정도의 아주 작은 봉돌만을 물려서 오히려 봉돌 무게가 목줄 카본의 무게보다 가벼워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채비 조화의 전체적인 채비 조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비 밸런스의 개념이라는 것은 채비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채비 전체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또 가능한 약한 채비지만은 전체 구성을 아주 적절하게 함으로써 채비 강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채비 손에 낚싯대부터 시작되는 바늘까지의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채비를 조합함으로써 캐스팅부터 고기를 걸어내는 그 모든 동작의 아주 조화를 이룬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비 밸런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채비 밸런스의 시대적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제목을 10년 전과 10년 후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자, 릴지 낚시에서 생각하는 채비 밸런스의 변화 중에 첫째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꾼들이 채비 손실의 강도에 초점을 맞춘 채비의 밸런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줄이
사무줄을 선택을 했다면 목줄은 최대 1.75 정도로서 나일론 줄보다 강한 카본 줄을 어느 정도 약하게 한두 단계 정도 약하게 씀으로써 미끌림 시에 감성돔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낚시에서 미끌림 시에 강하게 당기더라도 원줄이 터져서 채비 전체를 잊어버리지 않는, 따라서 목줄이 먼저 터져주게 만드는, 거기에다가 채비 밸런스를 맞추게 됐는데요. 아마 10년 전쯤 릴 찌낚시가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본다면 대부분 원줄 3호에 목줄 1.75나 1.5를 마치 기본처럼 사용해 왔을 겁니다. 자, 지금도 요즘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채비 구성을, 다시 말하면 이런 채비 밸런스를 기본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1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원줄의 기능 그리고 목줄의 기능이 매우 향상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목줄과 지금의 사용하게 되면 원줄과 목줄의 강도와 인장력 그리고 그 사용 그 기능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차이들을 무시하고 10년 전에 사용하던 이 기본처럼 사용되던 원줄 3호의 목줄 1.5라는 채비 구성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 10년이 흐른 10년 후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채비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요. 장비의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감성돔 낚시를 기준으로 원줄은 평균 0.5가 내린 2.5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줄의 선택은 1.5부터 1.75 정도. 자, 이 정도 구성이라면은 미끄럼 시에 강하게 당기게 되면 6대 4, 원줄이 6, 목줄이 4 정도의 강도로 보고 대부분 한 5번 중에 3번, 4번은 밑줄이 터져줘서 채비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10년 전과 10년 후의 채비 밸런스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 10년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미약합니다. 원줄을 본다면 0.5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자, 만약 대부분의 꾼들이 이러한 차이만 두고 채비 손실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채비의 밸런스라는 것은 이것도 훨씬 많은 의미와 또 방법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채비 밸런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채비, 실전에서 사용하는 채비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채비 손실의 개념과 채비 강도의 개념을 함께 섞어서 종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꾼들은 약 최근 2.5에서 3호 정도의 원줄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도래를 중심으로 목줄은 1.5 혹은 1.75 정도를 가까운 감성돔 낚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바닥층 위주로 이루어지는 감성돔 낚시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볼 때 미끌림이 생기더라도 심하게 당길 경우 두꺼운 원줄이 조금 더 강한 강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밑줄이 먼저 터져주게 함으로써 채비 전체를 보호하게 되는, 낚시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그런 채비의 밸런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찌를 포함한 채비는 손실을 줄이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2.5에서 3호의 원줄, 릴찌낚시에서 너무 강한, 너무 두꺼운 줄임에 분명합니다. 자, 릴찌낚시에서 채비의 호수를 한 단계만 줄이더라도 우리가 낚시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각종 구사할 수 있는 기법들도 훨씬 향상돼서 대상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하지만 2.5, 3호에 사용하던 줄을 2호나 1.75 정도까지 낮춘다는 것은 감성돔 낚시에서 쉽지 않은 선택임에 분명합니다. 자, 저는 대부분의 감성돔 낚시에서 아주 원도권의 초대형급 감성돔을 공략할 때를 제외하고는 2호줄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요. 2호줄을 사용하고 밑줄은 1.75 혹은 2호까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번 정도의 미끌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채비 전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다시 말해서 원줄이 터져서 채비가 손실되는 경우는 10번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채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위채비와 미채비
도래를 중심으로 낚싯대의 방향과 바늘의 방향,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중심을 두는 채비 밸런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나 3호의 원줄에서 제가 사용한 원줄은 2호로 낮추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목줄을 1.75 혹은 2호까지도 높이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러한 채비 구성을 할 경우 밑걸림이 생겨서 강하게 당기게 되면 원줄이 터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채비 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바로 바늘에서 찾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은 낚싯대 좋은 일, 그리고 값비싼 원줄과 목줄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바늘에 숨어있는 좋은 바늘에 숨어있는 바늘의 기능들을 광고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바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감성돔 바늘 1호부터 4호 혹은 5호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늘을 구입하시면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수입품 바늘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늘 속에는 바늘 모양이나 강도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바늘의 무게, 이 그램 표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바늘은 2호 원줄을 사용할 때는 2호 원줄의 강도에 맞는 바늘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2호 원줄과 1.75 목줄을 사용한 채비가 밑걸림이 생겼을 때 아주 강하게 당겼을 때 원줄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바늘이 펴지거나 바늘이 약간 부러져주는, 그래서 채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바늘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채비에 한 단계 낮은 원줄을 써서 낚시를 원활하게 하고 또 채비 전체의 손실도 일으키지 않고 채비 강도도 훨씬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2호 줄이 터지기 전에 펴지는 혹은 부러지는 바늘에 대형급시알이 감성돔에 물면 펴지거나 부러지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고기가 제대로 바늘에 걸린 상태에서는 2호 줄보다 약한 바늘이라도 절대 바늘이 부러지거나 펴지지는 않는다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밸런스의 경우라서 자신 있게 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원줄을 한두 단계 낮출 수 있고 원줄과 목줄의 강도에 따라서 목줄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2호 원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2호 혹은 1.75까지도 목줄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원줄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목줄은 여걸림이 심한 수중 여밭에서는 2호 혹은 그 이상의 언밸런스한 호수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바늘에 중심을 둔 채비 밸런스를 잘 갖추게 된다면 채비 손실 없이 얇은 원줄을 사용하면서 아주 원활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비 밸런스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많은 바늘들, 그 바늘의 그램 수와 강도를 잘 확인하셔서 한 번쯤 집에서 실제로 묶어서 강도를 한번 실험해 보신다면 바늘에 대한 믿음과 또 채비 밸런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한 단계 얇은 원줄을 사용함으로써 본인 낚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찾게 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만조 물돌이 시간인 것 같은데요. 들물도 물돌이 시간은 공략해 볼 만하지만 저는 오늘 썰물 감성 낚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기다리던 물때가 시작되는 모양이다. 기대하라는 박진철 프로의 모습에서 뭔가 확신 있는 자신감이 엿보이는데 오늘 역시 바다를 보며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것일까? 그럼 기다리던 촛썰물의 물때를 함께 해보자.
썰물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에서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지막하게 안전 로프까지 돼 있어서 다소 위험한 자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내리게 되면 비교적 낚시하기 편한 여건을 제공을 합니다. 미끄러워 보이지만은 스파이크 신발만 신어주면 낚시하기 좋은 자리고 썰물 때 감성돔이면 감성돔, 참돔이면 참돔 좋은 조항을 보이는 곳이고요. 몇 번 낚시를 해본 자리입니다만 발밑에 수심이 입질 받는 수심이 한 10, 2, 3m 정도. 그리고 썰물이 세게 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물이 가기 시작하면 요 앞에 고프로에 받쳐서 조경지대가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물꼬를 태워 보내기보다는 그 발 앞으로 제 발 앞으로 형성되는 그 조경지대 안쪽의 지류권 그 지류권을 더듬는 방식으로 해야 감성돔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아주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물이 완전히 서 있는데요. 아침보다는 뭐 바람은 거의 똑같이 불고 있지만 기온은 다소 오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손에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커리를 만지는 게 느껴질 정도니까 자 몸도 좀 회복을 한 것 같고 오후 오전에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데 오후에는 꼭 씨알 좋은 감성돔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웅크린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박진철 프로의 목소리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난다. 2시간 남짓의 짧은 낚시 시간만 남아있기에 초조해질 만도 한데 뭔가 확신이 있는 모양이다. 어차피 많은 마리수의 감성돔을 만나기는 어려운 시간이다. 의미 있는 대물 감성돔 한 마리만 만날 수 있다면 오늘 낚시는 성공하는 하루가 될 듯한데 과연 그는 오늘 감성돔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지켜보기로 하자. 자, 2번 정도 캐스팅을 했는데요. 물이 정말 이쁘게 갑니다. 뭐 바람은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물색이 조금 탁하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오전에 자리를 옮기면서 선장님 이야기 수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전날 대비해서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성돔의 입질을 못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들물에서 썰물로 조류가 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바람은 많이 불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일조량이 좋았기 때문에 썰물에 물대고기 뭐 한두 마리 정도, 한두 번 정도의 입질만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하는 오후 낚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류가 바뀌지 않고 이 상태로만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쁜 조류입니다. 옆에 강한 조류가 칼칼칼 흘러가고 제 발 밑에 비록 이 좁은 공간이지만 좌우 한 10m 정도 되는 공간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조류입니다. 세찬 조류를 타고 들어오는 감성돔들이 쉬었다 가기 좋은 공간, 또 놀기 좋은 그런 공간이 되죠. 저는 밑밥을 계속해서 발 밑에 거의 갯바위에 조류가 부딪히는 수면과 갯바위가 부딪히는 그 앞에다가 제일 구석에다 계속 넣고 있는데요. 서서히 내려가면서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와 함께 제가 지금 공략하는 좌우 한 10m 되는 이 공간에 서서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 환경 같으면 몇 마리 감성돔이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제가 임의로 정해놓은 이 에리어 안에서 제 미끼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오전 내 수온이 아주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잡어입질 한 번 받지 못하고 하루가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잡어입질이라도 들어온다는 것은 고기의 활성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입질이 닿는 것 같은데요. 자, 왔습니다. 야, 해질녘이 다 돼서 참 어렵게 한 마리 입질을 받습니다. 오, 좋은 씨알입니다. 오, 샤. 야. 아싸. 야, 좋은 씨알이네요. 야. 입질도 마치 잡어 입질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뒷줄을 살 잡는 순간에
무사히 가져가는데 씨알 좋은 감성돔입니다. 참 감성돔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첫 입질이 바로 이 입질인데요. 40 후반 5자에 가까운 씨알로 보입니다. 으쌰. 으쌰. 나오거라. 자, 감성돔이죠. 으쌰. 하루 종일 처음으로 받는 입질이 감성돔의 입질입니다. 약 50cm 돼 보이는데요. 한번 재볼까요? 50cm를 훌쩍 넘는 대물 감성돔의 출현이다. 자, 53, 4. 야, 54cm. 괜찮은 씨알이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씨알이었네요. 하루 종일 추위 속에 들다가 이 한 마리가 하루 농어를 쫙 풀어줍니다. 오늘 상으로 봐서는 입질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요. 철수 시간 바로 직전에 한 마리 감성돔을 만났습니다. 야, 조건이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입니다. 또 물속에서 잡아도 뭐 멸치가 건드리는 듯한 한 5cm 짜물 싹 잡아줘도 가져가지 않길래 그냥 간단하게 챔질을 했는데도 고기가 차질 않았습니다. 한번 펌핑을 쭉 할 때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네요. 자, 한 20분 남아 있는데 몇 마리의 감성돔이 들어왔다면 지금 좋지 못한 조건의 입질 패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그런 입질이 들어온다면 감성돔 입질로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대물급의 감성돔임에도 여유있게 제압하는 박진철 프로의 파이팅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도 없이 아쉽게도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던지자마자 바로 우리가 타고 온 철수배가 들어옵니다. 오늘 낚시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뭐 한 마리의 감성돔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판단하는 오늘의 조건에서는 나름 한 마리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성돔 같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오전 낚시를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고 철수를 하게 될 텐데 내일은 또 기상이 아주 좋게 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쉬웠던 아침 시간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질녘 철수하는 낚싯배에 몸을 싣고 추자도 첫날 낚시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하루를 마감한다. 다음날 새벽 함께 출조한 일행들과 박진철 프로는 동이틀 무렵 늦은 새벽에 출조를 한다. 오늘은 오전 낚시만 하고 일찍 육지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이기에 서둘러 낚시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함께 보도록 하자. 자, 늦지막히 출조를 했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의 일정이었는데요. 저희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한 출조길이었는데 어제 토요일은 그나마 조금 일찍 나와서 포인트를 내릴 수 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추자도 갯바위가 지금
꾼들로 연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느냐 아니면 차라리 늦게 나가느냐, 아마 거의 전원일치 날이 밝으면 나가자 해서 지금 동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늦지막이 출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데군데 이름난 포인트들은 전부 다 꾼들이 들어차 있고요. 바람이 조금 붑니다만 바람 피해서 점차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기상이 조금 좋아진 듯한데요. 그래도 바람은 세차게 부네요. 오늘 오전 저희들이 일찍 철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7시 20분인데 약 딱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감성돔을 만날 수 있도록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내린 이 포인트는 사자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사자섬으로 출조를 했었는데요.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 회원들을 프레잉에다가 쫙 위치를 하고 저는 사자섬으로 몇몇 회원들과 함께 내렸는데 사자 허리, 이렇게 잘룩하게 보이는 부분이 사자 허리춤에 해당이 되고 동쪽편에 있는 여에 내려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한두 번 내렸던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수심은 약 12에서 14m 정도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바람이 오늘도 죽지않고 세차게 불고 있는데 낚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감성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채비는 낚시대와 장비 어제와 동일합니다. 1호 낚싯대를 선택을 했고요. 3000번 릴이 달려 있습니다. 원줄은 2.5호 원줄, 목줄은 대물급을 대비해서 2호 목줄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공략해야 될 지점이 13m 전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반유동 채비를 선택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만 이길 수 있는 뒷바람이라서 1.5호찌에 1.5 수중치가 달고 약 3비 정도의 잔존 무력을 상쇄시키는 봉돌이 분납되어 있습니다. 깐새우를 병행하기 때문에 바늘은 4호, 5호 바늘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채비면 제가 공략한 이 포인트 무난하게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채비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는 날씨가 4만 4원의 기상관념을 깨고 약 보름 가까이 전국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보로는 오늘은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예보와 다르게 오히려 어제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견디기가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선장님 말씀으로는 웬만히 추워서는 이 추자도는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며칠째 계속 추자도도 영하의 날씨에 세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에 바람 소리가 아주 심하게 들리실 텐데요. 견디기 힘드네요. 오늘 역시 날이 밝아오면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점점 거세지는 바람에 서서히 걱정이 밀려든다. 주의보라도 터지게 되면 섬에서 발이 묶이게 되는 원정 출조길이기에 기상이 심상치 않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겨울철의 낚시다. 조건이 좋지 못하더라도 꾼에게는 항상 한 번의 기회는 온다고 박진철 프로는 이야기한다. 짧은 낚시 시간이지만 박진철 프로, 그 한 번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일까? 조항이 좋지 못하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추자도에 와 있는데, 자, 입질이 닿는 것 같은데요. 자,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성돔입니다. 자, 그렇게 큰 시알은 아닌 것 같은데 40cm급은 넘어 보이는 시알입니다. 자, 40cm급은 넘어 보이는데 고기가 힘을 못 쓰네요. 물이 차운 날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자,
올라오느라. 자, 씨. 자, 1월 달에 만나는 감성돔 치고는 씨알이 좋지 못하네요. 40cm를 조금 넘기는 씨알 같은데, 자, 지금 만나는 감성돔 한 마리를 걸어도 대물급의 5자를 넘기는 그런 씨알을 만날 계절인데, 약 45cm급 감성돔으로 보입니다. 자, 뭐 좋지 못한 조건에 충분히 만족하는 고기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가 고기를 그런 바람에 끊어졌는데요. 추자도 조항이 좋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월 중순을 넘기고 있는데, 아마 연중 한국의 갯바위 낚시에서 제일 힘든 조항을 보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저수온기로 접어들었다가 2월달을 넘어가면 저수온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또 고기들의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1월 한 달은 날씨 잡기도 정말 어렵고 좋은 조항을 기록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되죠. 어제 저희 회원만 약 20여 명, 그것도 외에 일반 손님들도 단체객들이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낚은 한 마리가 저희 쪽은 전체 조항이었고요. 그 외에도 유명한 포인트에 들어가신 많은 분들께서 낱마리의 손맛 외에는 보지 못한 좋지 못한 조항을 보이고 있네요. 자, 요 시기 날씨까지 추운데다가 요 시기만 요 고비만 넘기고 나서 지금의 저수온기가 안정되고 난 이 2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아마 추자도 또 육자를 비롯해서 이런 값을 하게 되는 시기가 곧 눈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철 프로, 오늘도 한 마리의 감성돔을 만나게 되지만 더 이상의 입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연중 가장 어한기에 접어든다는 1월에 바람과의 싸움을 해야 했던 추자도 출조길이었다. 많은 마리수의 감성돔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좋지 못한 조항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낱마리의 감성돔의 의미를 두고 이번 출조길에 만족한다. 자, 1박 2일간의 추자도 출조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 멀리서 우리 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한 마리씩 이틀 동안 2마리의 감성돔밖에 낚지 못했지만 좋지 못한 조건 속에서 나름 재미난 낚시를 즐기고 갑니다. 자, 7회 추야도에서 함께 했던 테크니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은 아주 멋진 곳을 계획하고 있는데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